일본은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와 장마, 지진, 산사태 등으로 하루를 걸러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그들은 한국 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일본 네티즌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주장은 한국이 탈일본을 시도하였지만 정작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탈한국이었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뒷배경을 자세히 알아보면 현재 세계 각국은 빠른 속도로 탈일본은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한국은 나날이 역대급 수출량을 경신하며 세계 경제의 축이 되고 있다는 현실만 보일 뿐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가 있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중단으로 인한 한일 무역 분쟁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다양한 소재 장비의 국산화 또는 수입 다각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일각에서는 일본에게 고맙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였죠. 근 2년 동안 관련 분야 특허는 300건에 가깝게 출원될 정도로 소부장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협에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할 수준이 되었으니 이것과 관련된 주제는 한국인들의 흥미를 크게 끌지 못하게 됐고 국내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거의 작성하지 않을 정도로 소부장 이슈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무관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매달리는 망령이 되어 있습니다. 반일 불매운동 후 2년이 지나자 투자도 고용도 망했다. 한국이 탈일본을 추진하자 전 세계가 탈한국해버렸다. 일본 야후 뉴스면에서 1위를 차지해낸 기사입니다. 기사 속에서는 한국이 일본 불매운동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드는 듯 싶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2020년보다 15% 이상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늘었다 주장하며 기뻐하는데요. 이것은 철저히 핵심을 피해가는 억지 주장입니다. 우선 작년은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난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올해 아무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20년보다 교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한 뒤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구조의 경제입니다. 즉,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의 수출액을 돌파하여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를 보며 코로나19로부터 위기 극복을 해낸 모범 사례라 극찬하고 한국으로부터 무언가 배우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애써 한국을 욕하려는 일본의 가련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반대로 5월 4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으니 그것을 감추기 위한 한국 때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셋째, 처음부터 일본 불매운동을 진행했던 것은 기업 차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 차원의 소비재 불매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유니클로, 일본 맥주, 일본 자동차 등 일본산 소비재를 불매하는 이들이 많으며 실제로 수많은 유니클로 지점은 한국에서 50곳 이상 폐점하였고 맥주, 자동차 등의 물품도 90% 이상의 급감을 경험했습니다. 일본 맥주가 없으면 한국의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다던 일본인의 패기는 일본 역사상 최고의 망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는 전 세계가 탈한국을 시도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오히려 세계 각국은 한국에 대한 종속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한국의 수출량 증가가 중국 23.8%, 미국 34.6%, EU 44.5%, 아세안 17%, 일본 11.4%, 중남미 35.8%, 인도 38.5%, 중동 5.8% 등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한국의 제품을 더욱 많이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는 일본의 반도체 때리기, 중국의 코로나19 공격을 2년 내리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몰락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와 망해버린 올림픽, 코로나19로 초토화되고 있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철지나간 소재인 대한국 수출 규제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되죠. 실제로 얼마 전 일본의 또 다른 언론사인 니케이에서는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가 평택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사용하던 촬영 구도와 너무 다릅니다.
건물이나 부지에 들어가 보기는커녕 멀리서 촬영만 했기에 이 정도는 일반인도 그냥 지나가다가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도 전혀 없어 일각에서는 이것이 촬영 허가도 받지 않은 도촬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공식적인 루트로 허가를 받아 촬영하기에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 당사자인 일본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으니 몰래 도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가 탈한국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탈일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얼마 전 일본의 유니클로가 위구르에서 재배된 면화를 사용하여 미국이 불매운동을 시작했다는 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검찰은 유니클로에 대하여 반인도 행위 은닉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 알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 도요타도 미국의 불매운동 대상에 올라 화제입니다. 지난 28일 미국 매체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시민단체가 도요타에 대한 폭로를 하였습니다. 도요타가 올해 들어 공화당 정치인 37명에게 총 55,000달러를 후원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정치인 중 상당수가 미국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낙선되고 바이든이 당선된 올해의 대선에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한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트럼프가 낙선되고 바이든이 당선되자 트럼프를 손절한 일본이라 보기에는 다소 의외의 행보입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인의 특정 행동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반박을 하였지만 미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선 불복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고 여성 테니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미국 기업연구소 소속 노르만 온스테인 정치학자, 미국 IT 매체 리코더의 창업자인 카라 스위셔, 배우 존 크라이어 등 각계의 유명인사들이 도요타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 선포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지금 전세계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져 전세계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을 때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공장 가동에 박차를 가한 것이었는데요. 다른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재고가 없을 때 한국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판매하게 되면 훨씬 많은 세계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때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크게 성장시켜 주었던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8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이전의 한 해 판매량을 가볍게 넘기는 수치이며 이대로 간다면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 역대 판매량 1위인 2016년의 143만 대도 가볍게 넘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부터 미국 시장에서 유명했던 기아차의 텔룰라이드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500만원의 웃돈을 줘야 간신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제네시스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타이거 우즈 효과가 있었던 영향도 있는지 이전에는 한 달에 많이 팔아봐야 1,000대를 겨우 넘기던 제네시스가 지난 6월에는 한 달 만에 4,000대를 파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차가 일본차를 추월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일본의 도요타는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시장에서 각각 18,973대, 39,114대, 62,094대 판매량을 올린 것에 비해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각각 37,354대, 161,409대, 89419대의 판매량을 올려 일본을 크게 앞지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왔던 시장을 한국이 수년 만에 빼앗아버리는 허무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